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지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불 금액. 그렇죠? 돈에 관련된 용어들이 좀 많아요. 영어에서. 근데 전에 강의도 그랬지만 오늘도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은 되게 비슷해. 한 뜻인데 영어의 표현이 제각각인 것들. 정확하게 usage라고 그러죠. 용법을 알아야만 틀리지 않고 쓰는 것들. 각 상황에 맞게 쓰는 단어들. 이걸 오늘 배워볼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프라이스부터 볼게요. 자, 이게 다 돈에 관련된 건데, 프라이스는 가격이거든? 근데 말 그대로 상품 가격이야, 상품. 어떤 물건 있잖아, 상품. 예? 그죠? 돈 주고 사는 상품. 그 상품의 가격을 뭐라 그런다? 프라이스라고 그래요. 94년도에 서태지가 막 노래 부를 때, 컴백홈 부를 때 그걸 불렀나요? 그 모자, 그렇게 썼나? 모자에다가 가격표 달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달랑달랑, 그죠? 그럼 모자나 옷에 달려있는 가격표는 뭐라 그럴까요? 프라이스가 가격이니까 뒤에 표라는 말만 붙이면 되겠죠. 그게 태그거든. TAG. 그래서 price tag. 뭐라고 한다? price tag. 그래서 price tag 그러면 가격표. 뭐라고 한다? 가격표. 그게 뭐다? price tag이야. 자, 그리고요. 자, fee. fee는 뭐다? 수수료. fee는 수수료. 자, fee는 그런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해요. 예를 들어 법정에서 왜 변호사들 있잖아요. 뭐 소송 걸려갖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그게 뭐다? fee. 그리고 뭐 집을 구하는데 부동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그런 분들한테 도움받고 내는 수수료도 보다 fee. 보통 그래서 서비스 fee라고도 하고요. 근데 서비스냐고 그냥 fee라고 쓰면 됩니다. fee. 다시 price는 상품 자체의 가격. fee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내는 수수료. cost는 비용인데요. expense라고도 해요. expense 또는 cost는 어떤 총 비용, 얼마를 썼나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때 얼마를 국가가 썼냐 그런 거 다 cost라고 합니다. 또는 expense라고도 하고. 오케이? 자, 뭐 대차대조표, 회계감사 같은 거 할 때 대차대조표에서 총 비용 같은 거 할 때 cost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total cost 그러면 총 비용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레이트 그러면 방값이야. 그래서 룸 레이트 그러면 숙박요금이죠. 오케이? 그래서 레이트는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여관 이런 식의 숙박요금의 뜻이 강해요. 그래서 룸 레이트인데 룸은 생략해서 뭐라고도 한다? 레이트라고 돼요. 그래서 Hey, what is the rate per night? What is the rate per night? 그러면 하룻밤에 얼마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제일 비싼 호텔이 이제 그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인데 하룻밤에 1,500만 원인가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2위가 소공동 롯데호텔. 그게 하룻밤에 800만 원. 근데 그게 보통 10년 전 가격이니까 지금 모르겠네요. 제가 최근에 호텔 가본 적이 없어갖고 그쵸? 예. 제가 호주에서 전공이 호텔 경영이었잖아요. 그래서 호텔 쪽은 이제 빠삭했는데 저도 영어 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호텔을 갈 일이 없어갖고 일일이 제가 뭐 호텔 가격을 뭐 체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요즘도 가격은 크게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1,500만 원인데 1,500에서 더 오르면 어떡하겠어. 더 큰일 나죠. 그죠? 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비행기는 아시죠? 비행기 1등석. 저희 돌아가신 이익훈 원장님, 제가 이익훈 학원 출신인데 강남에 이익훈 원장님이 대한항공 타실 때 1등석만 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서 우리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제 비행기값 편도가 1,400만 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뉴욕까지 그 오죽하겠어. 편도가 이제 막 그런 데는 이제 뭐 밥도 그냥 나오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막 된장찌개도 막 나와요. 근데 막 뚝배기 막 끓여서 나오고 승무원이 직접 사과 깎아서 이렇게 주고 뭐 밤에 뭐죠 출출하다 그러면 라면도 그냥 끓이지 않고 그냥 굉장히 분식집처럼 그냥 제대로 된 라면이 나오고 끓여서 나오고 뭐 삼계탕 같은 것도 삼계탕도 나오고 뭐 끝내주게 나온다 하더라고. 그리고 내릴 때 있잖아요. 조종칸 좀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1등석 승객들은 그것도 해주나 봐. 저 원장님한테 조종칸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조종칸 가서 이렇게 딱 보시고 나왔대요. 1등석 승객들은 그런 것도 좀 특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먼저 타고 먼저 내리고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먼저 탑승하고 또 먼저 내리고 한국인들한테는 최고죠.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예, 숙박용 호텔은 레이트였잖아. 그러니까 아까 같은 비행기 요금 뭘까요? 비행기 요금도 레이트일까요? 아닙니다. 교통요금 있죠. 비행기 비행기값, 택시비, 버스비 이런 거는 페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어는 교통요금, 버스 요금은 버스 페어, 비행기 요금은 에어 페어. 그죠? 택시 요금은 택시 페어 갖다 붙이면 돼요. 그죠? 되게 쉽네요.
자, 이거 보죠. installment. installment라면요. 자, 따라해보죠. installment. installment. 그 뭐냐면 할부. 뭐 60개월 할부해주세요. 70개월 할부해주세요. 할부해달라고 하잖아요. 할부다는 게 뭐 영어로 installment. 그래서 보통 전치사 붙일 때 in과 by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할부로 낼게요. 그러면 I want to pay in installment. 또는 I want to pay by installment. 그래요. 다시 I want to pay in installment. 또는 I want to pay by installment. 캐시는 현금이죠? 예. 머니는 그냥 단순한 총체적인 그 돈이란 뜻인데 거기서 현금이란 뜻으로 강조하고 싶을 땐 캐시라고 씁니다. 캐시는 현금. 캐시는 앞에 in 붙어요. 그래서 I want to pay in cash. I want to pay in cash. 그러면 현금으로 내고 싶어요. charge는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국에서 지불할 때 있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서 지불을 할 때 캐셔가 이런 거 물어봐요. Sir, cash or charge? cash or charge. 무슨 뜻이죠? 현금으로 하실래요? 카드로 하실래요? 우리도 참 미국도 그렇고 제일로 많이 쓰는 수단이 뭐예요? 현금과 신용카드잖아요. 그래서 Sir, cash or charge. 오케이? charge는 신용카드를 긁는 거예요. on credit은 크레딧이 뭘까요? 크레딧은 신용이거든. 그러면 on은 뭐뭐 위에 있다고 그래서 신용 위에 있다고 그러는 거니까 이거는 뭐다? 외상입니다. 외상. 그래서 I want to pay on credit 그러면요. I want to pay on credit 그러면 외상으로 내고 싶어요. 그 뜻이. 그래서 외상이라는 뜻. 알겠죠? 되게 쉽네요. 이런 단어의 차이만 알아둬도요. 여러분이 이제 뭐죠? 토플 시험 볼 때나 탭스 같은 시험 또는 토익 시험 볼 때 절대 헷갈리지 않고 어휘 고르는 4지선대형 시험 볼 때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또 미국에서 회화할 때도 헷갈리지 않고 각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쓸 수 있고. 오케이?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